7억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월 500만 원씩 배당 들어오니까요.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이상하게 불안하더라고요. 밤마다 계산기만 두드리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말하면 고개가 갸우뚱해졌습니다. 은퇴 자금 7억에 매달 500만 원의 배당 소득이면 꽤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막상 은퇴한 분들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충분하다는 느낌은 숫자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내가 이 정도 모으면 은퇴 후엔 편하게 살 수 있겠지.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돈을 모아도 월세가 없어도 자녀가 다 커도 왜 불안은 사라지지 않을까요? 1. 숫자보다 더 큰 문제는 불확실성. 많은 은퇴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수익률은 나쁘지 않은데 마음이 불편해요. 왜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주식 배당이 줄면 어쩌지? 금리가 급변하면 어떻게 하지? 갑자기 병원비가 크게 나가면? 자녀가 어려워지면 도와줘야 하나? 이런 수많은 만약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은퇴 후에 최대 적은 돈 부족이 아니라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입니다. 2. 사례 1 7억 배당 투자자 500만 원씩 들어와도 잠 못 이루는 밤. 김호 62세 씨는 직장 퇴직 후 가진 7억 원을 국내 고배당 ETF와 일부 우량 배당주에 투자했습니다. 매달 세후 500만 원 정도의 배당이 들어오고 있었죠. 한두 달은 신났어요. 진짜 이게 자유인가 싶었죠.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부터예요. 배당주는 기업의 실적에 따라 배당금이 줄거나 끊기기도 합니다. 2024년 한 해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배당 수익이 불규칙해졌고 김 씨는 월 평균 370만 원으로 떨어진 수익에 크게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500만 원에 맞춰 생활비를 계획했는데 130만 원이 줄어드니까 너무 흔들리더라고요. 그동안은 괜찮았지만 앞으로 20년 넘게 이 생활이 유지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3. 사례 이 자식은 안 도울 거라 생각했죠. 예상치 못한 지출. 박오 65세 부부는 6억 원의 퇴직금을 안정적인 리츠 REITS와 채권형 펀드에 분산 투자하여 매달 400만 원의 수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우린 아주 검소하게 살아요. 400만 원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갑작스럽게 사업 실패를 하며 신용불량자 신세가 됩니다. 결국 부모가 대출 보증을 섰던 상황까지 드러났고 부부는 추가로 1억 5천만 원을 써야 했습니다. 지금도 매달 들어오는 돈은 있지만 원금이 깎이니 그만큼 마음도 조여요. 자녀 걱정 안 하겠다 했지만 부모 마음이 그게 되나요? 4. 사례 3 병원비가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의료비의 공포. 6568세 씨는 건강한 편이라 생각했고 보험도 적당히 들어놓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67세 때 허리 디스크로 수술을 받고 이후 6개월간 재활치료에만 약 2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요즘 병원비는 진짜 한번 크게 다치면 감당이 안 돼요. 게다가 아내도 갱년기 우울증으로 장기 치료에 들어가며 정신과 치료비와 약값, 비급여, 진료비가 매달 4,050만 원씩 추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은퇴 전엔 병원비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들었거든요. 지금은 월세보다 더 많이 나가요. 이래서 다들 10억은 있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5.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7억, 10억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불안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첫째, 고정수입원 다변화. 배당뿐 아니라 소규모 임대 수익, 유튜브나 블로그 수익, 틈새 일거리 등 다양한 작은 돈줄을 만들어야 합니다. 적어도 23개의 고정 수입원이 있다면 심리적 안정감이 커집니다. 둘째, 지출 통제력 키우기. 예산을 짤 땐 최소 생활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정도는 있어야 산다는 기준이 아니라 이 정도면 버틸 수 있다는 기준이 핵심입니다. 생활비를 매달 자동 기록하고 6개월 단위로 예산을 점검하세요. 셋째, 유연한 마음가짐. 절대 원금을 건드리면 안 돼. 라는 고정관념은 때로 독이 됩니다. 필요하면 원금을 부분 사용해도 괜찮고
인생 이막에서 다시 수익을 만들어내는 도전을 해도 됩니다. 불확실성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유연한 사고입니다. 마무리 불안은 금액이 아니라 준비 부족에서 온다. 7억 있으면 평생 편하게 살 줄 알았어요. 그 말 뒤엔 이런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 예상 밖의 상황이 생기면 망가질 수 있다. 이 불안은 금액이 아니라 시스템 부족에서 옵니다. 은퇴 준비의 핵심은 돈이 아니라 불안하지 않은 구조입니다. 당신이 가진 자산이 3억이든 7억이든 그것을 어떻게 쓰고 어떤 방식으로 안정적으로 돌릴지 설계하는 게 진짜 은퇴 준비입니다. 오늘도 늦지 않았습니다. 불안을 없애는 은퇴 시스템을 설계해 보세요. 그래야 숫자가 아닌 삶이 진짜로 편해집니다. 이 정도면 평생 편할 줄 알았죠? 7억 넣고도 불안한 은퇴 투자자의 현실. 많은 이들이 은퇴 자산 7억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면 더 이상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배당금 투자로 매월 500만 원의 수익이 확보된다면 겉보기에는 매우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은퇴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자산 수준조차 지속적인 불안감과 생활의 긴장을 완전히 해소해주지 못한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은퇴 자산이 7억 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불안을 호소하는 사례들을 통해 은퇴 후 재정 안정에 대해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핵심 요인들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1. 불안의 본질은 금액이 아니라 불확실성. 은퇴 후 생활의 만족도는 자산의 절대적 규모보다 수입의 예측 가능성과 지출의 통제력에 의해 크게 좌우됩니다. 아무리 많은 자산이 있어도 그 자산이 미래에도 꾸준히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심리적 불안은 계속됩니다. 특히 주식 배당, 리츠 수익, 임대 수입 등 변동성 있는 자산에 의존할 경우 경기와 시장 상황에 따라 수입이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수입의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다소 여유로운 월 소득도 장기적 불안의 원인이 됩니다. 2. 사례 분석. 사례 1. 월 500만 원 배당 받는 투자자의 고민. 62세 김모 씨는 퇴직금과 자산을 합쳐 약 7억 원을 배당형 ETF와 우량 배당주에 분산 투자했습니다. 초기에는 매달 500만 원 이상의 배당 소득이 발생하면서 안정적인 은퇴 생활이 가능하리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2024년 주식시장 불안정으로 인해 기업들의 배당이 축소되면서 월 수익이 370만 원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생활비를 줄여야 하나, 자산 구성을 바꿔야 하나 불안감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는 고정 수익이 아닌 이상 매달 일정한 소득을 기대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점을 뒤늦게 체감했습니다. 사례 2. 가족 변수로 흔들린 은퇴 계획. 박 씨 부부는 6억 원을 채권형 펀드와 리츠 등에 분산해 매달 400만 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된 자녀의 사업 실패로 인해 보증채무와 긴급생활지원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은퇴 자산의 약 25%가 일시에 유실되었습니다. 우린 자녀 독립을 믿었지만 가족 리스크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례 3. 예측 불가능한 의료비 지출. 68세 오 씨는 허리 디스크 수술과 재활치료, 그리고 배우자의 정신과 치료비로 1년 사이 약 2,500만 원의 의료비 지출을 경험했습니다. 보험의 보장이 제한적이었고 특히 고령자에게 빈번히 발생하는 비급여 항목은 빠르게 자산을 소진시켰습니다. 월 생활비보다 병원비가 더 많이 나가는 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은퇴자들이 체감하는 건강 변수, 리스크의 전형적 사례입니다. 3. 은퇴 자산 설계 시 고려해야 할 3가지 핵심 전략. 고정수입원 다변화. 단일한 배당소득이나 임대소득에 의존할 경우 해당 자산군의 변동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정연금, 공적사적연금. 임대수입 작은 방 한 칸이라도. 콘텐츠 기반 수익 유튜브, 블로그 등. 취미와 연계한 소득 바리스타, 원예 교육 등. 적어도 23개의 고정수입원을 마련함으로써 특정 수입이 감소하더라도 전체 생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지출 기반 생활 설계. 은퇴 후 생활비를 계획할 때 최대 소비 수준이 아닌
최소 생계 유지 가능 기준을 우선 설정해야 합니다. 고정 지출 관리비, 통신비, 식비, 보험료 등, 변동 지출 여가, 여행, 의료 등. 이 둘을 분리해 추적하고 월별 분기별로 리포트를 작성하는 습관은 은퇴 자산의 생존 기간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입니다. 위기 대응용 유연한 자산 구조 마련. 자산을 단순히 보존하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부분 인출이나 리밸런싱이 가능한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예. 배당 위주 ETF 안정성 높은 채권. 일부 황금성 높은 예금 혹은 MMF 유지. 주거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거주비 최소화. 이러한 구조는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고 위기 상황 시 계획 없는 무리한 인출을 예방합니다. 결론 은퇴 준비 숫자가 아니라 시스템이 핵심이다. 7억 원이라는 자산은 객관적으로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은퇴자가 불안 없이 살 수 있을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금액이 아니라 해당 자산을 얼마나 안정적이고 유연한 시스템 안에 배치했는가입니다. 은퇴 준비란 단순한 모아놓기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수입을 만들고 지출을 통제하며 위기에 대응 가능한 구조를 설계하는 포괄적인 전략입니다. 따라서 지금 가진 자산의 크기에 안주하거나 특정 수익률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고 불안을 줄이는 구조 설계에 주력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현명한 은퇴 전략입니다.